자, 반갑습니다. 신gin입니다. 자, 문제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제가 만든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번 강의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스트링 즉 문자열에 대한 함수들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차피 뒤에 나오지만 이미 선행을 해가면서 좀 우리가 알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우리가 문자열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공백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우리가 반복문을 돌려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역시 자, 반복문에서 우클릭을 해서 New에서 Python 파일 하고요. EX24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입력받은 문자열의 모든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야 하므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역시 스테이트먼트라고 이렇게 문장을 입력받도록 하죠. input이라고 주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원하는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받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았다면 우리가 문자열을 제거한 공백을 제거한 부분을 저장을 하기 위한 그죠? 그래서 result라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하나 초기화를 해 줍니다. 빈 문자열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문자열 공백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for 합니다. for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ch 해서 여기에서 in 하고 statement라는 값을 문자열을 시퀀스로 제시를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if 해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ch가 만약에 공백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백이 아니라면 이제 문자열을 합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공백이 아니라면 그죠? 공백이 아니라면 리절트에다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ch를 이렇게 더해 나가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print 해서 여기에다가 입력한 문자열 이렇게 하고 입력한 문자열은 statements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print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고 result를 이렇게 result를 대입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그거죠. 문자열 루프 문자가 공백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을 반환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보면 원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라고 하니 여기에다가 나, 다, A, B, C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 붙어서 나와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공백을 줬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공백을 이거는 안 되군요. 아무튼 이렇게 공백을 여기까지 줬다고 치죠. 그러면 엔터를 딱 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입력한 문자열은 이렇게 이만큼 우리가 요까지 입력을 했죠. 그죠? 공백까지.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공백이 다 제거가 됐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공백을 이만큼 띄웠어. 그죠? 이만큼 띄우고 AAA BBBB CCCC 하고 공백을 또 이만큼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치니까 입력한 문자열은 이렇게 공백이 이만큼 되는데 얘는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쉽게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입력받은 문자열의 모든 공백을 제거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입력받은 문자열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공백을 구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공백을 구하는 문자열을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 두고 이게 여기에 한 페이지에 같이 하려니까 좀 그렇네요. 그냥 이거를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우클릭해서 new 해서 파이썬 파일 해서 ex 해서 25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입력받은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포즈 걸어 놓으시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일단 한번 풀어보고, 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출력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역시 statement에다가 여기에다가 input이라는 함수를 써야겠죠. 쓰고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문자열이 입력이 됐고, 자, 리버스 되는 즉 문자열이 역순으로 출력이 돼야 되니까 s 언더바 리버스라는 문자열 변수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 보도록 하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간단합니다. 이건 아주 for 해서요, 여기에다가 ch 하고 in 하고 statements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문자열을 가지고 왔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s 언더바 리버스 여기에다가 equal 합니다. equal하고 ch 플러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s 언더바 리버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절대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프린트를 해서 여기에다가 뭐죠? 입력한 문자열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고 스테이트먼트를 찍어주고, 자,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할까요? 역순으로 출력한 문자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고 s 언더바 리버스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ABC를 입력을 했다. 그럼 CBA가 이제 거꾸로 돼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ABC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하나씩 가져가겠죠. 그리고 얘는 S 언더바 리버스는 공백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S 리버스는 이거 대입 연산사는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걸 연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CH는 A가 될 거예요. 그죠? A가 될 거고 S 리버스는 공백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될 겁니다. 처음 돌았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았을 때는 B다. 그죠? B를 가져올 거예요. 이해되죠? 예, B를 가져와서 자, CH가 B예요. 근데 여기다가 더하고 있어요. 무엇을? A가 들어가 있죠. 그럼 B가 앞으로 오겠네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되죠. B, A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돌 때는 말 그대로 BA가 S 리버스 값이니까 CH가 앞에 온다 이거죠. 그럼 C가 오겠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C, B, A가 된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이 뭐지? 그냥 그대로 ABC 나오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제 골똘하게 예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서 문자열을 입력을 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하니까 요새 한영 이렇게 잘 나오죠. 그죠? 맞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리버스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포문을 이용을 한 방법이에요. 포문을 활용한 방법이 돼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스테이트먼트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S 리버스 했죠. S 해서 언더바 리스트라는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 입력한 문자열을 리스트 타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리스트. 왜 그러냐면 리스트 타입으로 우리가 이거는 문자열이죠. 근데 우리가 리스트 타입으로 바꾸는 함수가 바로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타입을 한번 찍어 볼까요? 프린트 해야죠. 프린트해서 타입을 찍어보고 타입 함수에다가 S 리스트를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컨트롤 F5번 눌러서 여기에다가 ABC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역순으로 출력을 했고 입력한 문자열 역순으로 출력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출력이 돼서 리스트 타입이다 라고 클래스 객체 타입이다 라고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스트 함수 이렇게 함수는 문자열을 리스트 타입으로 바꾸는 함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프린트를 해서 여기다가 S 언더바 리스트다. 그죠? 이거의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S 리스트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요거 우리가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렇게 좀 해주도록 하죠.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5번을 눌러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A, B, C, D, E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S리스트의 값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다. 그죠? 즉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자열 배열, 스트링 배열 타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배열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역순으로 출력을 하려 그러면 이러한 파이썬에서는 리버스라는 리버스라는 값을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sLis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점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리버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리버스 리스트에는 리버스라는 함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실행을 다시 해보면 A, B, C, D, E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자 S 리스트 하고 리버스 이게 왜 안 되죠? 거꾸로 뒤집었는데요. 그죠? S 리스트 리버스 뭐가 왜 none이라고 나올까요? S 리스트 제가 실수했네요. 이거는 리턴하는 타입이 뭐죠? 리버스 리얼 시그니처 언노운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요거를 먼저 S 리스트를 잘라내서요 여기에다가 먼저 리버스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join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요. 문자열 안에 이렇게 하고 점 하면 join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join이라는 것은 거꾸로 위에서 우리가 거꾸로 뒤집었잖아요. 이 S 리스트 값을. 그죠? 그러면 얘를 거꾸로 뒤집어진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트를 연결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메서드입니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S 언더바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A, B, C, D, E 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리버스 함수는 리스트 타입을 역순으로 바꿔주는 함수이다라는 것이고 이 join이라는 함수 문자열의 join이죠. 그죠? join은 무엇을 합치다라는 뜻이죠. 그죠? join 함수는 뭐예요? 위에 지금 뒤집어진 역순으로 된 역순으로 된 문자열을 뭡니까? 연결해서 출력해주는 연결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 코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구태여 뭐 이렇게 두 줄을 쓸 필요 없이 이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도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A, B C, D, E 했어요.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네요. 18번에서 그죠? 라인 18 모듈 join S list reverse cannot join iteratabl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S 이거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건 리스트 타입이라서 이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두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join 함수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막 타입을 변환시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죠. 만약에 S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문자열 우리 입력받은 거 스테이트먼트 있죠. 그거를 다른 변수에다가 S1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스테이트먼트를 대입을 시켜주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린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join 메서드를 또 join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죠. 점에서 join 하고요. 그리고 나서 리버스를 쓰는 거예요. 리버스드 있죠. 리버스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리버스드를 사용을 해서 S1을 주게 되면 아주 손쉽게 뭐가 된다고요? 역순으로 바로 문자열 자체를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봅니다.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A, B, C, D, E 했어요. 하니까 어때요? 똑같죠?
이거는 리스트를 통해서 만드는 거고, 이 리버스드 함수라는 거, 리버스드, 이거는 리버스드 함수는 뭐예요? 문자열을 뒤집는 거예요. 문자열을 역순으로 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조인은 연결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메서드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요거하고 연결해서 출력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문자열에다가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죠? 이거는 문자열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문자열에만 역순으로 출하는 함수고, 이 리버스는 이거는 리스트 타입만을 바꿔주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연산기호도 한 번씩 보실 텐데요. 만약에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하죠.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요. 그리고 제가 그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프린트 이렇게 합니다.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자, 스테이트먼트, 그죠? 스테이트먼트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렇게 하면 인덱스 값을 참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콜론을 두 개를 주고요.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요, 이것도 역순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뭡니까? 이 콜론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는 우리가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 음수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문자열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우리가 0부터 여기서 시작하지만 마이너스 0은 없기 때문에 역순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까지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는 인덱싱 할 때, 인덱스 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거꾸로 출력해주는 형태가 돼요. 한번 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봤어요. 역시 A, B, C, D, E 넣었어요. 넣으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E, D, C, B, A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이거는 뭐 거의 딱히 설명을 드릴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냥 알고 있으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사용하여 해서 문자열을 리버스 역순으로 출력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웃긴 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요것도 역시 하나 더 해서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요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이 부분에서 내가 여기 앞에 값에다가 3을 이렇게 넣든지 4를 넣든지 이렇게 숫자를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숫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서 A, B, C, D, E 이렇게 넣었어요.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3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D, C, B, A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는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부터 역순으로 지금 출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값
문자열 세 번째 인덱스부터 역순으로 출력하는 방법이다. 파이썬에서는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자바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아주 신기하게 이러한 부분까지 출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거까지도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버스드하고 그리고 조인은 연결한 거니까요. 그죠? 리버스드는 문자열에만 들어가는 거고 매개 변수로 받는 거고, 이 리버스는 리스트 타입으로 바꿨을 때 역순으로 출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반복문이니까 이렇게 해도 문자열을 출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24번에 공백 제거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역순으로 출력하는 문자열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죠.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문자열 처리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을 한 번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EX 26이라고 주고요. 이번에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자, 내가 만약에 S라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이것도 스테이트먼트라는 이 변수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백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했어요. 안녕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자열을 우리가 왼쪽에 지금 공백이 있잖아요. 그죠? 왼쪽 공백만 제거하는 함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자, statement strip이라는 게 있어요. strip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왼쪽 거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 하고 strip이라고 있죠. 그죠? 이거를 딱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프린트를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보세요. 공백이 없어졌다. 그죠? 비교가 잘 안 되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공백, 왼쪽 공백이죠. 왼쪽 공백 제거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 플러스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원래 문자라고 해보죠. 제거 전 문자열 이렇게 주고, 이거는 L 스트립을 빼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비교가 확연하게 되겠죠. 실행을 해보니까 자, 이만큼 공백이 제거가 됐죠. 맞나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L 스트립이라는 함수더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왼쪽을 지우는 부분이 있다면, 그죠? L 스트립 맞는데 왜 여기에는 빨간 줄이 올라올까요? L 스트립 맞다고. 이거 뭐 아마 이게 함수명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네요. 요거고요.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그대로 복사하죠.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번에는 오른쪽 공백만 제거하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R 스트립이 되겠다. 그죠? R 스트립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R 스트립을 주면 되죠. R.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요렇게 이 문장을 이번에는 요렇게 하죠. 요렇게 넣어서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자, 요만큼 띄우고 여기는 이만큼 띄워 볼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거는 위에 거고 밑에 거 제거 전, 얘는
이렇게 여기까지 가죠. 그죠. 우측까지. 요까지 공백이 먹었어요. 맞죠? 근데 이거 오른쪽 공백 제거죠. 오른쪽 공백 제거하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다가도 역시 구분자를 좀 줄게요. 구분자를 이렇게 줬어요. 주고 다시 컨트롤 F5번 했어요. 어때요? 얘는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왼쪽 공백은 제거를 안 했죠. 근데 오른쪽 공백은 바로 제거가 됐죠. 그죠? 제거가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양쪽 공백을 다 제거하는 거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양쪽 공백을 다 제거하는 함수는 R 스트립이 아니고 L 스트립도 아니고 그냥 스트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자, 양쪽 공백 제거해서 그냥 스트립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만큼 문자열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죠? 그러면 다 제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F5번 하니까 얘는 요거를 안 했군요. 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다시 실행을 하면 자, 제거 전 문자열은 이런데 그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다 제거됐죠. 그죠? 맞습니까? 요 한 칸은 요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요거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보면 F5번 눌러보면 딱 붙어서 나오죠. 그죠? 다 제거됐어요. 그죠? 이게 바로 스트립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공백을 띄웠단 말이죠. 그죠? 중간에 공백을 띄워서 실행을 해보니까 중간에 공백은 제거가 안 되죠. 맞나요? 그래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했던 이거 아니죠. 24번 이거 루프 문자에 공백이 있으면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안녕 하고 양쪽 공백을 제거할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스트립, R 스트립, L 스트립.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개를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문자열을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토큰으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나누기 해서 여기에 방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자 다시 스테이트먼트에다가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나는 열심히 파이썬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여기다가 스플릿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아시겠죠? 얘를 스플릿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프린트 해보죠. 프린트 이렇게 했어요. 실행을 해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요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보죠. 자, 나는 열심히 파이썬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딱 이 타입이 뭔지는 뭐겠어요? 리스트겠네요. 그죠? 맞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얘가 리스트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출력을 하나하나씩 해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플릿을 사용을 해서
리스트로 넘어왔으면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그죠? 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랭스가 아니라 이거의 개수를 세알려 가지고 우리가 찍어내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문자열 나누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문자열 처리하는 부분이 나왔기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뒤에 가서 우리가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자주 한 번씩 언급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웹서칭을 해보면 뭐 바이썬 문자열 나누기 뭐 공백 제거 이렇게 쳐보면 많은 소스들이 존재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제가 강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거에 국한될 필요 없이 더욱더 많은 메서드들이 있거든요. 더욱더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제가 여기서 다 소개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루하기만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러한 프로그래머들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자주 쓰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칭을 해서 혹은 사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개발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시겠죠? 필요하다면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무조건 다 외우는 수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수학이 아니라 뭐 사회나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공식을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가져다가 쓰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L스트립이나 R스트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이썬 모듈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복잡한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5장 길고 길었던 반복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은 아마 우리가 이제 정말 자주 쓰게 되는 이러한 함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파헤쳐보고 함수를 만들어 보고 호출도 해보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장 그리고 지난 장 조건문과 반복문은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공통적으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니까 딱 기초를 베이스를 잘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